저는 태공입니다. 오늘은 불로장생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오래 살면 된다, 아니면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또 건강해야 또 그 인연에 의한 인과로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흡사 자연의 섭리가 어떻고 뭐 늙으면 당연한 거고 아주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거를 맞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 이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고, 요즘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도 작은 입자에서 그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신진대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그 인연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생명활동의 부조화에 의한 그 부분을 늙음이라고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유튜브 상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노화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이 그 정도, 초과학이 벌써 원자 이전의 이야기, 또 사람의 몸도 우주의 원소와 같기 때문에 몸 안에는 불의 성품과 물의 성품과 또 바람과 흙의 그런 성품들, 또 움직이는 영성에서는 광명의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또 그 에너지의 신진대사라는 그 작용을 통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강력해지고 또 점점 젊어지고 발현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흡사 저의 느낌은 누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처럼 일률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겪어요. 묘하게. 여자는 49에서 50, 남자도 거의 뭐 53, 4, 좀 빠른 사람은 거의 50 전후로 갱년기라는 걸 통하면서 생명활동에 큰 벽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노화란 영역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이전에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육이나 아니면은 다른 영역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갖고 노화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장부가 어린아이처럼 수순해지고 뒤바뀌면서 생명활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현되어지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집니다. 흡사 제가 오래 사는 불로장생 이야기를 할 때 생명적 영역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늙으면 죽어야지, 뭐 굵고 짧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 아파봐서 그래. 제가 마주치는 환자들을 보면 시연이 넘어가면서, 또 그 이전에도 그랬고 아니면 노화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몸에 부작용이 들어와요.
그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고 뭐 자연이다 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 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영역을 보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 영역을 지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이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크게 다가가는데, 좀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좀 한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노화란 영역을 딱 들어서서 몸이 멸하고, 혹은 암이다 아니면은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영역까지 딱 들어간 순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본인의 건강은 본인을 통한 주변의 모든 인연에게 미치기 때문에 항상 잘 가꾸고 관리하고 건강한 인연을 지어서 그 인과에 이르기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 또 이런 것은 좋지 않아 하고 건강적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한의사가 유튜브에 올린 그 팽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뭐 성경책에 나오는 수명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중국 문헌에 팽조가 800살을 살았는데, 우에 금단이라고 하는 영역들 예전에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신이 편작의 법술을 가지고 그 영역에 다 통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광물질이라고 하는 영역은 한의사들은 알아요. 본인들 공부하는 영역에 늘 그 이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경험해 보지 않고 활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독극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넌센스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유명한 한의사예요. 건강식품 선전하고 그런 분이 완전히 법의 영역에서는 아주 그냥 초짜 운무하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뭐 독극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 아, 저런 분도 있구나. 보는 관점이. 운무는 독이 없어요. 법술도 굉장히 심플하게 법제를 할 수 있고, 그게 벌써 우리나라의 문경에 큰 운무 강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메시도 고와요. 300메시, 500메시 이렇게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그 소 사료나 이런 데 같이 배합을 해서 소가 변을 봤을 때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역할을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예전에 문헌에 있는 그 영역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도 써보지 않고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 이분은 한 번도 그 영역을 보질 못했구나 하고, 그리고서 자기 건강식품 뭐 배즙하고 뭘 놓고서 파는 그 선전하는 가운데 팽조 이야기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넌센스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 한의사의 어떤 역할이 건강식품을 팔고 돈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과학적 영역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보약 영역, 또 컨설팅 해주는 영역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개중에 조금 특화된 부분들은 있어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중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크게 많이 한방을 이용하고 있고, 제가 전에 보았던 우리나라 그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원장님하고 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영역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구나 하고, 제가 만드는 영역에서 불로장생, 원래는 보명연수단인데 불로장생, 보명단,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역하고 인간의 한계의 영역을 열어주는 전신단하고, 중풍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 혈관계하고 이런 영역을 다스리는 발풍단하고, 정력제라고 이야기하고 하초의 작용을 하고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환원단하고, 편적심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지만 아주 특화돼서 지금은 지구상에 전화 한 통화에 다 들어오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잘 합성을 하고 변화시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장수하기가 좋아요.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활력 있게, 또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러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다가도, 사업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삶에서 예술을 하든, 무엇을 하다가도 늙음이 찾아와서 70대 후반쯤 딱 걸리면, 아마 70 초반에도 그렇고, 빠른 사람은 60대에도 벌써 그 공암이나 아니면은 좀 무기력해지는 영역이 있어. 아, 이거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하고 좀 이렇게 문득문득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 영역이 들어와요. 늙음을 볼 때 그 뒤에 죽음이라는 게 보이거든. 물론 죽음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본인의 인연에서 다 정리가 되어지고 홀로 남으면, 각자 선택에 의한 인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길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을 써보면 아주 명확하고, 그 광물질이라 하고 또 독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면서, 예전에 서초경찰서에 한번 만병통치약으로 팔리면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인터넷 어디에 기사 난 게. 거기 갔더니 국과수에 검사가 되어져 가지고 왔더라고.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농약 성분도 없고, 카드뮴하고 수은하고 납하고 이런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고, 미생물의 영역에서 세균도 나오지 않았는데 5개의 토양균이 나왔어요. 그 중에 2개는 바실러스 균속이라 해서 된장 발효할 때 먹는 균이고, 3개는 생강이나 이런데 땅에서 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토양균인데, 사람의 손에는 수천 개의 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5개의 균이 검출됐다고 나왔어요. 그 경찰관 조사하는 분도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퍼펙트한 식품이라고. 조사받는 사람이 그랬어요. 보통 검사를 하면 여러 개, 뭐 농약이 됐든 중금속이 됐든 일반적인 게 걸렸는데, 그런 영역을 다 통과하고 그 국가수에서 검사를 한 거예요. 예전에 저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식약청을 제가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하고, 일본의 후생성의 식품안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마우스로다가 쥐를 가지고 보름 동안 해서 그걸 다 통과시켜 놓고 원래는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현실에서 인연이 닿지 않아서 멈춘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굳이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발 딛지 않고 예전 말로는 은거, 요즘 말로는 은퇴 졸업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하고 그냥 공유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유튜버들 중에 정말 본인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또 한의사나 이런 영역으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말을 근거 없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것은 대단하다 하지만 어떤 것은 깜짝 놀래킬 만큼 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운모는 아예 독이 없어요. 운모도 그렇고 적석지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는 고령토라고 있는데 황토를 수비를 해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떠요. 우로. 좀 이렇게 중하게 가라앉는 역할이 아니라 장으로 들어가면 장에 좋지 않은 물질들하고 흡착을 시켜서 밖으로 배출이 돼요. 소나무 숯가루를 아주 곱게 해서 먹으면 그런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물질이 다르지만 같은 역할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백봉령이나 이런 것도 땅에서 나오고 그렇게 분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또 백토라고 예전에 국수를 만들어 먹던 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부 산에 보면 바위와 바위 틈에 하얀 그러한 그 흙이 있는데 그게 또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의 그 세도나라고 하는데 보면 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진흙처럼 고비라고 하는데 빨갛게 나오는 흙이 있어요. 그 흙이 또 그렇게 잘 수비하면 먹을 수 있는 그 역할이 돼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법제하는 과정에는 살균하는 것과 또 그것을 정제하는 과정, 또 식이소묘하는 그런 역할, 아주 미세한 영역들, 분자의 어떤 구조상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다 보여야 확장을 시키고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은 그냥 인연에 의한 인과예요. 물론 그 팽조 이야기를 하면서 5번째 이야기가 도인술 이야기하는데 그건 도움이 돼요. 전에 젊었을 때는 도인토나법이면 또 호흡 수련하면서 또 기공하고, 그 다음에 구궁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오장육부에서 6개의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9개의 구멍이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 그런 영역들을 밖에서 체조처럼 자극을 주어서 안에 장부를 울려주는, 근데 다 방편이에요. 그거는 실제로는 이 단약이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단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강력한 신진대사에서 저절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우리 항암이라고 하는 것처럼 항노화제,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 또 독소를 제거하는, 요즘 말로는 디톡스를 하는데 해독의 시대죠. 그 시대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떠다니는 또는 음식에 고등어 한 마리를 먹어도 거기에 딸려오는 수은이며 카드뮴이며 이런 중금속이 오염되어져서 음식에 들어와요. 그랬을 때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여러 개의 부작용을 일으켜 트러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분해해서 마약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몸을 조화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대적인 영역에서 불로장생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그 해독의 영역이고, 또 잘 먹어야 돼요. 암투병을 하는 분들이 간도 그렇고요. 노화란 영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음식을 못 먹으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 입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음식이 쫙 줄어들어요. 그 비장에서 소화액을 잘 내지 못하고. 그러면 나뭇가지처럼 쫙 말라요. 근육이 마르고 윤택하지 않고 근육이 말라요. 그게 장부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잘 보증하고 찬 거 먹지 말고. 저는 삼계탕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칡하고 엄나무하고 이런 거 넣고서 푹 과서 그 국물에 자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생강을 쓰고 계피를 쓰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또 상상으로라도 젊은 영역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늙음에 들어가지고 50만 딱 넘어가면 생각 자체가 노화란 영역에서 생각을 해요. 젊은 영역에 가슴 뛰는 그런 상상은 어느 날 물 건너가고 상상하지 않아.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노화가 뇌서부터 노화란 영역으로 들어가요. 제가 전에 잘 권유했던 거는 게임하는 거 좋다 그랬어요. 젊은 애들이 하는 게임. 뇌에 자극을 주기 참 좋아요. 또 사랑하는 거. 또 예술이나 이런 영역에 빠지는 거. 요즘에는 막 산을 타고 운동하고 적극적인 삶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다행이고, 문화가 그래도 잘 변화되어지고 일부 선각자들이 방향을 잘 제시를 하고 또 그걸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불로장생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옆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강력한 생명활동을 유지하면서 젊은 모습으로 한 150만 넘어가면 이제 신선이라고 불려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팽조에 800살을 산 팽조,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청나라 때 250살 산 사람도 이야기했고, 또 몇천 년 산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천갑자 얘기도 했죠. 동방사기라고 하는 삼천갑자면 1갑자가 60년이에요.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신진대사가 계속 유지하고 돌아간다면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아침에 문득 불로장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명단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을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건강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건강하게 머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또 만나기로 한 우리 법사님 열정이 있어서 좋아요. 보기로 했는데, 가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탐구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매력이 있어요. 아직 젊어서 그래. 젊음이라고 하는 인식이 의욕적인 것도 좋고. 오늘은 불로장생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태공입니다.